1919년 3월 1일, 그날의 함성으로부터 100년. 민족대표 33인은 민족의 염원을 담아 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3.1 만세운동의 신호탄이었다. 그 가운데 자암 박준순 선생이 있었다. 국정이 문란해지고 나라가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통탄을 하셔가지고 동학혁명에 적극 참여를 하시고 또 이후에는 이제 동학의 접주가 되셔서 또 전라 또 도사가 되시고. 박준순 선생은 1890년 외세의 침략과 봉건 체제에 저항하는 동학에 입교하고 접주가 되었다. 동학 교도이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투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박준순 선생. 전라도 도사를 지낸 박준순 선생은 손병희 선생을 따라 만세운동에 가담했다. 그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옥중 신문에서 너는 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4,000년 전부터 독립국가였고 내가 태어났을 때도 독립국가였다. 그러니 당연히 독립운동을 해야지 않느냐. 조선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일제 암흑기에 저항해온 자암 박준순 선생. 독립을 향한 그의 굳은 의지가 오늘날 그의 생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한다. 피우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화제가 된 영화 한 편.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 건재 정인승 선생도 그중 한 명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글에 관심이 많았던 정인승 선생은 한글 연구와 보급에 온 힘을 쏟았다. 외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고 조선학기라는 단체에서 이제 그 큰 사전 편찬의 책임자로서 끝까지 완수를 해내셨고. 3.1운동 이후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으로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켰다.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간주해 온갖 고문과 자백으로 강제 해산시킨 사건이었다. 일제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말과 글을 지킨 사람들. 이들의 간절함은 해방 이후 큰 사전 편찬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말을 잃으면 나라 전체를 잃는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라를 위한 큰 나가 되고 나 자신을 위한 작은 나가 된다라는 선생님의 신념. 해방 이후에도 한글 연구에 힘쓰며 전북대 총장을 역임했던 건재 정인승 선생. 어둠 속에서도 지켜온 우리말과 글 그리고 정신은 지금도 우리를 밝혀주고 있다. 책을 보며 회상에 젖은 한 여성. 춘고 이인식 선생의 둘째 며느리 전창현 씨다. 독립을 위해 전 재산을 헌납한 춘고 이인식 선생. 예, 저희 아버님은 만석군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셔서 참 부유하게 자라신 분이십니다. 그는 보성학교 재학 당시 학생 대표로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옥고를 치르게 되고 그곳에서 그는 가진 전 재산을 독립을 위해 바칠 것을 결심한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싸울 수가 없다고 돈이 이렇게 필요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는 우리 시아버님이 자기 집안은 호랑 갑부의 자기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임시정부에 그 군자금을 댈 수 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전 재산을 임시정부에 헌납하고 받은 천원권 공채 8장. 당시 8,000원은 현 시가로 200여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묵묵히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춘고 이인식 선생.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되어준 그는 훗날 나라의 보상도 거절하였다. 한 번 바친 것을 다시 받는다면 그게 무슨 애국이냐고, 나는 한 번 바쳤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오직 독립을 위한 마음 하나로 그 모든 헌신을 자처한 이인식 선생. 해방 이후 임피중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며 남은 생을 교육자로서 후학 양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했다. 암흑과도 같았던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랑스러운 전국의 독립운동가들이다. 그래서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 특집으로 진행되는 이슈 옥타곤 마지막 시간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전북의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를 찾아서 추서를 하고는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단 유공자가 본인이 요건을 갖추었다는 걸 어느 정도 입증을 하고 소명을 해야지 결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뭐 지금까지 그 정부 그 포상 기록을 보면 저희가 네. 전국적으로 지금 15,000명이 못 됩니다. 포상을 네. 받으신 분이 14,000 몇백 명 되시는데 네. 한 80% 정도는 정부에서 찾아서 포장을 한 거고요. 아, 예. 한 20%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한 건데 예. 독립선언서 배포하고 간 사람은 안 잡혀갔잖아요. 네. 그럼 그분은 독립운동 안 하신 겁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는 게 철저한 보안 속에 비밀리에 이루어질 텐데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애로를 아쉬웠던 점이 포상을 해놨는데 못 찾아간 분도 많습니다. 포상을 하신 분이 15,000인데 저희 회원은 5,000명밖에 없습니다. 훈장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전북에는 336분이 계시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예. 하셔도 후손을 못 찾아서 못 드리고 있는 찾을 거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수를 못 한 분도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도 신청을 못해서 못 한 분도 있고 예. 또 활동을 하신 기록이 애매하잖아요. 이름도 제대로 제 이름 갖고 3.1운동은 그때 당시에 지역에서 잡혀갔으니까 그분들은 그 동네 사람이라고 이름은 나옵니다. 이게 예. 임실, 이용이, 이기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내가 가서 나 개똥이요. 그러면 개똥이지 신분증 없잖아요. 예. 이 이름도 안 밝혀져, 안 밝혀져 있지. 그래서 포상 신청을 못 한 분도 그러니까 많습니다.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유공자분들을 갖다 예우를 해줘야지 된다고 다 지금 주장을 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추산컨대 15만 명 정도가 지금 해당자라고 그래요. 추산이. 예. 근데 실제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략 10% 정도인 15,000명 정도가 지금 받고 있다고. 15,000명 중에서 5,000명 정도. 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전수 받아간 사람이 15,000명.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는 일단 그렇게 돼 있다는. 네. 그렇게만 따지더라도 10%밖에 안 돼.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예. 언제 이분들을 갖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기회는 계속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 속에서조차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 네. 현재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정부 차원에서 좀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해방 이후에 또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어떤 뭐 미소 문제라든지 갈등이 사상적인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런 사상에 연관된 이유로 예. 독립유공이 있는 것은 맞은데 유공자로 추서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있었죠. 그동안에는 공산주의자 계신 분들은 배제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김원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일운동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북한 정권 수립에 공헌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 정권의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포상을 못하겠다는 규정은 원칙이 지켜지고 있고, 다만 뭐 납북이 됐다거나 아니면 북한으로 갔다거나 하는 정도 경미한 분들의 협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예 무정부주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아나키스트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싸우신 분들이 우리 그저 백정현 선생님하고 정인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좀 두고두고 고민을 해야지 되고 실제 최근에 지금 그 약산 선생님에 대해서는 경향신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가지고 보훈처에서도 기사를 냈잖아요. 예. 못 해줬었던 이유. 근데 앞으로는 해주겠다. 위원회에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은 북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독립운동했었던 항일운동했었던 것이 인정이 되면 좀 유연하게 판단해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촉발되게 된 것들이 뭐 일종의 영화도 크게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암살에 나왔던 예, 조승우가 그 연기했던 분이 바로 이제 그 약산 김원봉 선생인데.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야, 약산 김원보이 오랜만이세. 실질적으로 이념적인 지형에서 이분들을 갖다가 평가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독립운동사적인 관점에서 예, 평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한 사실은 인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부의 예, 공헌은 예. 하지 않았어도 예. 대한민국의 공헌은 아니어서 우리 민족으로서 그러니까요.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한 거는 우리나라는 좀 아쉽게도 나라가 그 되찾자마자 전쟁에 입술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뭐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세상이 됐었거든. 저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공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지켜지기는 했지만 그 앞에 정리해야 될 것이 정리가 안 됐어요. 누가 어떻게 나라를 되찾아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정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제 국가에서 유공자들과 그 후손에게 어떤 예우와 처우를 해주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분 앞에서 말씀드리기 송구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자주 섞인 이야기로 독립운동하면 뭐 3대가 망하고 예, 이제 매국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느끼는 그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생활 형편은 좀 어떠신지요? 그 3대가 불행하다는 것이 제 사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예. 당사자인 독립운동 하신 당사자는 피어대 김성의 가정을 모르고요. 그다음 그러고 다니니까 부모를 돌보지 못하고 또 그렇게 숨어다니면서 운동을 하니까 자식 못 가르치고 해서 그런 3대 불행이라는 소리가 그렇죠. 나오던 것 같습니다. 2015년 뭐 일간지 한국일보가 광복 회원 6,830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사를 한 이제 그 이후에는 아마 없기 때문에 찾을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전수 조사를 했었던 것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응답자의 4분의 3, 그러니까 75%가 월 소득 200만 원 다 이하. 그 중에 또 10%는 50만 원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경제적으로 핍박받는 생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빈곤이라고 하는 게 유공자 본인보다도 내려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또 사실이고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러니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고졸이 20%대 수준이에요. 오히려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멈춘 사람들이 대다수이고요. 무학인 경우도 70%라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 지금이 1980년 뭐 이런 때도 아니고 2015년에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정부에서는 어떤 연금 혜택을 비롯해서 보훈연금, 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가령 대부 지원 이런 것들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기 어려우신가요? 느끼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는 정부로부터 그 혜택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난 지금 그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조금 보상연금을 받아요. 근데 그 연금이 그 훈장 등급에 따라 틀려서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넘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혜택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속상하지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책이 조금 바뀐 게 나하고 같이 사는 세대, 말하자면은
수권자라고 그러죠. 예. 그 할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하고 같은 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저 영세민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30만 원씩 지금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생겼어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차라리 못 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낫지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 광복회원분들 광복 70주년 조사를 했을 때 보훈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우리 회원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63.1%가 보훈연금 및 대상 확대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손자녀 때까지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한 명씩만? 근데 그게 이게 그 손자녀 때가 손자도 주고 그 밑에 자녀도 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손자녀. 맞지 아니 않습니까? 자녀와 손자녀가 아니라 예. 내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으니까 그걸 맨 처음에 받은 나만 네. 해당되죠. 우리 자녀는 그렇죠. 한 명만 다른 맞는 분은 거잖아요. 아무도 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아닙니까? 중에서 한 명. 한 명. 아니 중에서 그냥 나 하나. 네, 하나. 이거는 그러니까 좀 더 확대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까 다른 분야들하고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받는 그 전공 수훈자들은 나중에 마누라한테도 넘어가고 마누라한테서 아들한테도 넘어가고 어쨌든 그 기록 관리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 수권자 한 번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이 없어질 정도로 전부는 안 돼 있고 대상 범위 확대라는 말이 그런 뜻이었군요. 예. 보훈 연금의 상향 내지는 범위 확대 말고 혹시 이건 꼭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에 관계되는 그 국가유공자, 이제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그 법률이 지금 전국에 지금 35명 생존지사에 한해서만 지금 적용이 되어요. 그런 게 법 개정보단도 독립유공자 및 선수권자 그 말이 들어가야 저희들이 그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만 있어요. 이게 비단 의료 관계뿐만이 아니라 교통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그 각종 그 보험단체는 거기에 거의 다 들어가는데 저희 독립운동자는 그것이 별로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된 말씀이시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디 공원을 가요. 그러면 다른 그저 월남 갔다 온 사람, 또 다른 저기하고 이렇게 공원을 같이 가면 다른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다 그러고 그냥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알기로 너도 국가유공자 자녀 기자녀 그랬는데 우리는 돈 내고 들어가야 돼 그래요. 이런 정도 차별이 있는 것은 어떤 그 제도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거다라고 좀 화가 나네요. 거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해줘야 될 거예요. 우리 그 광복 회원들이나 유공자 후손들은 사실은 아까 할아버지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누가 그 징집 없었고요. 가자고 독려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 붕괴해서 나는 이래서 못 살겠다고 자살을 해버렸다든지 가서 싸우러 총을 들고 나갔다든지 돈을 갖고 갔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그분들에 대한 그 가치를 조금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분들을 대신하는 유족 그분한테 못 해준 것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려면 뭔가 그 좀 그 저기를 해주는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독립유공자 후손 두 분 모신 자리에서 3.1운동 정신 이야기도 듣고 또 좀 듣고 보니까는 후세 사람들한테 남겨진 시대적인 과제가 또 적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